양반들이 했다. 그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왜? 양반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인들은. 예. 노비 후손도 양반이에요. 왜? 노비가 다 해방되잖아요. 해방되면은 과거에 급제한다고. 그럼 벼슬아치가 하나로 나와. 나오면은 그 자손은 다 양반이야.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양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 중에서 관리 나왔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상 중에 지금 노비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양반이죠? 그거 보세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양반입니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양반. 객관적으로는 양반 아니에요. 예, 저희 집안도 그렇거든요. 광해군 때까지 좌의정 하셨는데 인조반정으로 몰락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출세했어요. 광해군 이후로. 광해군.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한 양반으로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어르신네들이 매일 밥만 먹으면 앉아서 양반이라는 거예요. 13대조, 13대조. 그래서 13대조가 아주 머리 박혀 있어요. 이게 광해군 때 좌의정 하신 분이야. 그거를 300년간 우려먹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교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양반이고 객관적으로는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특권 계급으로서 양반은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다 생활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양반을 자처하고 양반스럽게 점잖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반이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웨이 오브 라이프지 무슨 특권이 있어요? 특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반사의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임금님은 전부 다 교육자예요. 전부 다 교육자. 그래서 인재 키우는데 아주 정성을 썼고 여섯 번째로는요. 기록문화가 최고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록문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근데 왜 기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면은 기록은 거울이야, 거울. 이다 이거야. 우리가 거울을 정확한 거울을 만들어야 자기 얼굴을 반성할 수 있죠. 잘난 것도 할 수 있고 못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치의 거울에 해당하는 기록을 정확하고 자세히 만들어 놓으면 정치가 저절로 정화된다 이거야. 에?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처럼 NLL 뭐 사초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조선시대처럼 하면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 있잖아요. 한국이 금년에 또 2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11개가 됐다고. 예, 이제 현대 것이 새마을운동과 5.18은 이거 현대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조선시대 이전 거죠. 중국이 7종류밖에 없어요. 일본이 한 종류고 독일이 13종인데 세계 1위입니다. 독일 거를 들어가 보면요. 내용이 형편없어요. 예를 들면은 베토벤이 만든 악보 조각이야. 그렇고 하나가 한 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지방의 수도원에서 기록한 일기류. 국가 차원의 기록이 없죠. 왜? 국가라는 게 없었으니까. 네? 중세기 때 무슨 국가가 있어. 18세기 이후나 가야 국가가 세워지죠. 지방 분권사회이기 때문에 중앙집권 차원의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국가 차원의 기록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질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데 수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이 수천 권이고 승정원이 이게 수천 권이고 어마어마한 양도 말이죠. 질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가 관장을 한 사람인데 지금 줄 서 있거든 후보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는 한국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록문화를 올린 나라가 될 겁니다. 아마 멀지 않아 될 거예요. 예, 우리하고 경쟁할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문화 수준이 바로 정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면서 기록문화는 옛날 못 따라가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초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조선시대 같으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초가 실종되다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수준에서 보더라도. 자,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후민정 해례가 세상에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의 제작 원리를 책으로 쓴다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문자를 설명해 놨습니까? 이런 철학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나라예요. 예, 이거는 어느 나라도 흉내를 못 냅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더 넘어가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느냐. 세계 7대 불가사의. 못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저는 안 만들었다. 외국에 가서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지죠.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고. 그런데 그거는 건축적으로 볼 때 대단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폭군이에요. 완전히 폭군들이 백성들 들볶아 가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폭군적인 유물은 없습니다. 백성들 괴롭힌 이런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안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지가 더 많이 죽고 오시거든요. 외국은 왕궁도 크고 다 큰데 왜 우리나라 오면 이렇게 작아지느냐. 이렇게 비관하시는데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안 만들었다. 그거는 폭군이 하는 나라에서나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록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실록. 이게 다 설명드리자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 자, 넘어가시고 옛날 한류 이게 넘어갑시다. 요거는요 제가 한 줄 실록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태조실록 3년 8월 11일자 이 무인조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여기 어느 시점이냐면은 2달 뒤에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근데 2달 전에 서울에 와서 궁궐토 후보지 하나를 답사하는 거예요. 신하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냐. 무인에 말이죠. 임금이 모악산, 이제 연서대학자리 모악산에 이르러서 정도할 땅을 살폈어요. 판서운 관사 윤신달, 소운 부정 유한우 등이 나아가서 말씀드리기를 지리지법으로 이곳을 살펴보건대 이 땅은 도비되기에 불과합니다. 이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망령때에 서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이 땅이 만약에 불과함이 있다면 여러 책과 글을 참고해서 나한테 들려달라. 여기가 왜 나쁜지 증거 자료를 대라. 사실 증거 자료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윤신달 등이 물러나서 서로 논의해서 이거 증거 자료도 없는데 큰일 났네. 임금이 다시 한우를 불러서 묻기를 이 땅이 끝끝내 불과하냐? 대답하기를 신이 보는 바로는 진실로 불과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땅이 이미 불과하다면 어떤 땅이 좋으냐? 한우가 대답하기를 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이 노해서 말하기를 이성계가 화가 나서 말하기를 너희들 서원관은 말하기를 굳이 모른다고 말해? 누구를 속이려 하는 거? 너희들 나 속이고 있다. 송도의 지기가 서했다 왕성했다 한다는 말을 너희들은 듣지 못했는가? 한우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도참에서 말하는 겁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은 다만 지리를 배웠을 뿐이지 도참은 모릅니다. 이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사람이 말하는 도참도 또한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다. 어찌 텅 비고 근거도 없는 것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이겠느냐. 풍수지리에도 과학이 있다. 이성계는 그런 얘기고요. 신하들은 풍수지리는 미신입니다. 저는 과학으로서의 지리학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싸우거든요, 둘이 아니라 신하고 이성.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놀라게 되죠. 그때 녹음기가 있습니까? 뭐 카메라가 있습니까? 이게 붓쟁이들이 임금이 신하들하고 만나서 정책을 토론할 때는 반드시 좌우에 사관이 따라붙습니다. 좌사, 우사. 좌사는 행동을 기록해요. 임금이 웃으면 웃는다고 기록하고 화를 내면 화냈다고 기록해요. 우사는 말을 기록합니다. 요거는 녹음기, 요거는 카메라. 아시겠어요? 요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사관이 그걸 쓰잖아요. 현장에서. 예, 현장 기록을 해버리죠. 예, 속기록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것을 집에 가져가잖아요. 왜? 임금이나 이런 사람이 보면은 손질할 가능성이 있어. 예? 왜냐하면 기분 나쁘게. 내가 노했다고 썼네? 기분 나쁘다. 그렇죠? 이성계가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이거 빼.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게 거짓말 기록할 하려면 기록을 뭘 하려 만들어? 네, 정직하게 해야지.
그래야 반성도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그러니까 사관이 집에 가져가 버려요, 사초를. 그 임금이 죽고 나서 실록을 편찬할 때 사초를 관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가 살아있을 때는 실록 편찬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죽은 뒤에. 그래서 누가 볼까봐, 누가 보면 고치니까 고치지 못하게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네, 사초를 집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왕조 바뀌고 실록 편찬할 때 비로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요즘하고 비교가 돼서 나라기가 좀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그런 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초를 보시면 안 돼요. 자연히 손질하죠. 내가 보고 기분 나빴으면 고칠걸?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칠 바에는 기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뭐를 해요? 하는 목적이 뭔데? 잘못한 거 반성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고치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기록 정신이야. 이게 말이죠. 우리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록의 시스템이 놀랍고 임금하고 신하들이 나는 그 논쟁의 수준이 높아. 풍수지리가 과학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론 투쟁을 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실록을 만든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중국실록, 명청실록을 보면 이렇지가 않아요. 그냥 합의된 결론만 적어놨어. 우리는 싸우는 게 그대로 다 나와. 논쟁하는 게. 그래서 중국실록은 유네스코에 못 올라갑니다. 예, 우리가 왜 좋은 기록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한 줄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이가 600년 종인데 우리나라 한지는 천년지라고 그러죠. 약 2000년 이상 유지가 됩니다. 한지 가지고 조선시대 갑옷도 만들었죠. 대포도 만들었죠. 요즘 KBS 진품 명품 보면은 한지 가지고 밥그릇도 만들었더라고. 가볍고 천년 가도 안 깨지거든. 이 한지 공예가 앞으로 이제 뿜을 타야 돼요. 조선 종이는 우리 한국 종이는 베스트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조국 무역할 때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중국의 종이는 절대로 못 따라. 그래서 교육과 관계되는 기술 문화는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왔어요. 금속, 활짝, 종이,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 이거는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온 겁니다. 네,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